자, 그 다음 34에서 35번 고전시가 지문입니다. 병산육곡이고요. 보니까 연시조죠. 그죠? 네, 보면 이제 아셔야 돼요. 갈래는 연시조입니다. 1수부터 총 6수까지 연시조고요. 내용을 한번 보시면 부귀를 구하지 말고 빈천을 염이 이제 싫어할 염자입니다. 싫어하지 마라. 인생 백년이 한가하게 사니 이것이 내 것이라. 그러니까 한가하게 사는 것이 내 분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귀를 구하지 않고 빈천을 싫어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는 거죠. 요걸 이제 요게 사자성어로 하면 안빈낙도입니다. 안빈낙도. 가난을 편안히 여기고 도를 즐긴다라는 뜻이죠. 가난을 싫어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내 것이다. 내 운명이다. 백구야 날지 마라. 너와 만기하오리라. 보통 이 백구가 나오면요. 무라일체인 경우가 많아요. 무라일체의 대상. 의인화. 왜냐면 백구를 불렀으니까 의인화죠. 만기, 속세를 잊고 사는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이수 볼게요. 천심절벽 섰는 아래 일대 장강이 흘러간다. 절벽 밑에 강이 흘러가요. 백구로 벗을 삼아 어조생에 늙어가니 어조생에는 이제 어부입니다. 요거는 설명드렸었죠. 어부라는 것은 낚시질하며 자연 친화하는 사대부를 뜻한다. 여기 어부인데 어조생의 어부입니다. 두어라 세간 소식 나는 몰라 하노라. 속세죠. 속세는 부정. 그래서 속세를 벗어나 어부의 생애를 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삼수 보리밥 파생채를 알맞추어 먹은 후에 양맞추어 먹은 후인데 여기서 보리밥 파생채는 소박한 음식이죠. 소박한 음식. 박주산채 단사표 단표노화 소박한 음식을 알맞게 먹은 후에 모제를 다시 쓸고 모제는 이제 저 집인데 그 집 앞을 다시 쓸고 이런 뜻이에요. 북창 아래 누웠으니 눈앞에 태공부운이 이제 구름인데요. 태공부운은 넓은 이게 태공은 넓은 하늘이고 부운은 뜬구름입니다. 오락가락하는구나. 근데 여러분 구름이 일반적으로는 부정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공부운을 부정으로 보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자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상이죠. 네, 평범한 일상, 별거 없는 일상. 그래서 소박한 음식 먹고 뭐 집 앞에 한번 쓸고 창문 아래 누웠더니 구름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평이한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연 속에서. 사수로 가면 공산리 저 가는 달에 혼자 오는 저 두견아. 자, 두견 불렀죠. 근데 이 두견을 불렀으니까 이게 지금 두견세거든요. 그래서 의인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의인법. 두견을 불렀어요. 혼자 우는 저 두견 울어요. 낙화광풍의 어느 가지 의지하리. 자, 이 낙화광풍은 좀 중요한데 꽃을 떨어뜨리는 미친 바람이죠. 네, 이거는 이제 정치적 혼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정치적인 문제로 뭐 이제 선비들이 많이 죽어 나가거나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견이를 불렀는데 이 두견이가 혼자 울죠. 낙화강풍에 어느 가지 의지하리 그랬으니까 아이고 어느 가지 의지하리 그랬으니까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견이와 나의 정서가 동일해요. 예. 두견이도 혼자 울고 나도 의지할 곳이 없고 이건 화자거든요.
그래서 두견을 감정이입으로 볼 수 있다.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백조야, 이게 이제 이거 그 흰새 아닙니다. 백조의 백가지새죠. 백가지새. 그래서 온갖 새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한탄하지 마라. 나도 서러워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백조도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볼 수 있고요. 온갖 새들아. 그러니까 두견새만 우는 게 아니라 온갖 새들도 울고 있는 건데 그 우는 게 한탄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죠. 나도 서러운데. 그래서 나의 서러움, 백조의 서러움, 그 다음에 나 혼자 울고 두견이도 혼자 울고, 그러니까 다 감정이입의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슬퍼하는 이유는 사실 요거예요. 요걸 아셔야 됩니다. 정치적 혼란.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닌데, 예? 어떤 정치적인 혼란의 문제로 아마 자연으로 이제 뭐 이렇게 밀려났거나 쫓겨났거나 이랬겠죠. 그래서 슬퍼하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앞부분에서는 분명히 뭐라 그래요? 소박하게 살겠다, 뭐 백구랑한치 무라일체 살겠다, 낚시질하며 살겠다, 자연 친화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제 낙화강풍, 뭐 서럽다, 혼자 온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자기의 자의적인 선택으로 자연에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를 보시죠. 저 까마귀 좇지 마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이 까마귀 좇지 마라, 따르지 마라. 그러니까 저 까마귀든 이 까마귀든 따라가지 마라. 야림한연에, 자 야림한연 요게 들에 있는 숲이죠. 네, 들에 있는 숲인데 한자는 차가운 한자고 연자는 안개 연자예요. 그래서 들숲의 차가운 안개라는 뜻입니다. 들숲의 차가운 안개. 들숲의 차가운 안개에 날조차 저물구나. 그래서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 부정적 현실을 의미합니다. 부정적 현실. 이게 이제 앞에 나와 있었던 낙화광풍이랑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디다 써야 돼? 나와라. 네. 그래서 부정적 현실, 혼란한, 혼탁한 현실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여불사는 불쌍하다죠. 불쌍하거나 편편고봉이. 보통 이 고봉은, 이 고자는 외로운 고자예요. 외로운 봉황이 갈 바 없어 하는구나.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른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 외로운 봉황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일단은 화자 자신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혼자 울고 있었잖아요. 그죠? 낙화강풍이 어느 가지 의지하리 이러면서 혼자 울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외로운 봉황이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석은 임금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어차피 이제 자연 속에 살면 되는데 임금께서는 지금 이제 홀로 대궐에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임금의 마음을 알아주는 충신이 옆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로운 봉황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임금으로 해석을 하면 여기서 이제 우국충정이 드러난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서산에 해가 져간다 고기배가 떴단 말인가. 죽간을 둘러매고 심리장사, 모래사장입니다. 장사는 모래사장에 내려가니 연화수삼 어촌이 무릉인가 하노라. 여기가 무릉도원이다. 그래서 자연 속에 사는 것이 무릉도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사수와 오수에서 임금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뭐 속세에서 밀려난 그런 서러움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드러나 있는데 결국은 자연 친화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시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적절하지 않은 건 3번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랬는데
이게 대비되고 있진 않죠? 과거에 내가 이랬는데, 과거에 내가 잘 살았는데, 지금은 거지가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배우실 거예요. 그런 작품이 있어요. 만원사였을 거예요 아마. 과거엔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지금은 귀양 와서 거지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그런 게 이제 없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번인데 윗글에 사용된 시어들을 연구한지어 감상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4번이 정답인데요. 두견을 부를 때 화자의 심리와 가마귀에 대한 화자의 심리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두견을 부를 때의 화자의 심리는 두견과 화자의 심리는 동일했죠. 그렇죠? 둘 다 이제 외로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마귀는요 여기 보시면 까마귀를 좇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까마귀는 부정적 대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항상 서술어가 긍정이냐 부정이냐에 따라 대상의 긍정 부정이 달라진다 그랬죠. 까마귀를 좇지 마라 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까마귀는 부정적 대상이에요. 그래서 까마귀에 대한 화자의 심리가 유사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 두견과 화자는 같은 정수였단 말이죠. 그런데 까마귀는 부정적 대상이니까 다르겠죠? 그래서 4번이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